2015년 4월 21일 아침 6시경 일본 굴지의 온천 명소 중 하나인 가나가와현 유가와라마치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침실에서 집주인이었던 여성 M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여성의 사인이 화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시신은 다소 충격적인 상태였는데요. 이마에 부엌칼이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수반한 뇌 좌멸이었으며 이외에도 머리나 얼굴에 긁힌 상처나 찔린 상처가 많았고 둔기로 맞은 흔적도 발견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인과관계상 범인은 M씨를 살해한 후 방화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방화 몇 시간 전 사건 현장에서부터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둔기로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두 사건은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한 남성이 둔기로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월 20일 밤 11시 15분경 61세 A씨는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A씨가 사는 아파트를 훔쳐보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 남성을 쳐다보자 남성도 A씨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이불에 누웠습니다. 문제는 그가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이불에 누워있자 아까 만난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는데요. 그는 회색 외투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타올로 입을 가린 채 양손에 양말을 신고 길이 50-60cm의 파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A씨에게 다가와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디 놈이냐? 이 지역 사람이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돌아가라. 내 부모는 나를 낳고 바로 버렸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약을 팔았다. 동료가 되지 않겠나? 돈만 많은 더러운 인간이 세상에 많은 게 싫다. 돈은 가진 놈들한테서 빼앗으면 된다. 등등의 내용을 10분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당신한테 빼앗은 물건은 없겠네. 불쌍하구만. 그치만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A씨에 따르면 남성은 마약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냉정한 상태로 단어를 골라가며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남성은 집 열쇠는 어딨나? 라고 말했고 A씨가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열쇠를 찾는 순간 철 파이프가 머리를 강타합니다. 이 공격으로 A씨는 30바늘 이상을 꿰매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A씨는 어떻게든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나온 범인은 A씨가 향한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추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집 서쪽 150m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흉기로 사용된 철파이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뒤 6시간 후 A씨 집에서 350m 정도 떨어진 M씨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30분 정도 후에 진압되었는데요. 침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마에 칼자루가 닿을 정도로 부엌칼이 박혀 있었으며
다수의 베이고 긁힌 상처와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MC는 66세 독신 여성이었으며 다리에 장애가 있어 늘 휠체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폐에는 연기나 그을음이 없었기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받아 사망한 후 범인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MC의 집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과 창문은 전부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지 현관문의 유리 일부가 깨져 있었기에 밖에서 손을 넣어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화재 상황의 경우 침실은 약간 그을린 상태였지만 거실은 불이 크게 번졌으며 등유를 넣는 기름통이 발견되었습니다. MC의 소지품 중 파우치가 발견되었지만 내부의 돈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에 박힌 부엌칼은 MC 집에 있던 칼이었다고 하네요. 당일 새벽 5시경 MC의 집 방향에서 역 쪽으로 한 남성이 이동하는 것이 근처 빠친코점 CCTV에 찍힙니다. 그가 지나간 보도블럭에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비슷한 시간 역의 CCTV에 정말 수상한 남성이 찍힙니다. 이 남성은 성인 티켓이 아니라 아동요금으로 개찰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5시 45분발 도쿄 우츠노미야행 열차를 탄 것으로 보이나 어디서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목격 증언도 있었는데요. 소방수들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처음 보는 남성이 화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다들 걱정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기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고 기억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영무원에게 붙잡힐 수 있었는데 왜 아동요금으로 개찰구를 통과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요. 전철을 별로 타본 경험이 없어서 표를 잘못 샀다는 설과 해당 시간에 영무원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파친코점의 CCTV에 남성이 찍힌 것은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 이는 발화 시점인 6시와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범인은 처음부터 방화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어떠한 증거물을 거실에서 소각했고 이윽고 이것이 큰 불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범인은 A씨에게 이 지역 사람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은 카나가와 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에 범행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던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살인이 목적이라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A씨 사건의 경우는 어디선가 주워온 파이프에 양말을 손에 끼고 있었다는 점과 MC 사건의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되던 부엌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살인이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A씨를 죽이지 못한 욕구를 풀기 위해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결국 범인의 범행 동기, 단독범인지 아닌지 두 사건이 동일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채 이 사건은 7년째 미제 사건이 됩니다. 그날 역에서 찍힌 이 남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잡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